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 즉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집이라는 단어는 치우칠 편, 고집할 집을 쓰는데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과민, 경계, 무력감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계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합니다. 편집적 성격 장애를 뜻하는 파라노이드는 그리스어 파라노이아에 의해서 파생된 말로서 제정신을 잃었다라는 뜻으로 정신질환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고대에 그렇게 쓰였다가 18세기쯤에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크레펠린이 그 범위를 망상으로 제한하면서 체계적인 망상이나 사고 등으로 의미가 굳어졌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의심이 많고 남을 경계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배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약한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편집적 성격 장애의 특징은 자아 동질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편집증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냥 단순히 분노 조절이 조금 힘들 뿐이야, 대인관계가 조금 어려울 뿐이야 라고 느낄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편집증 성격 장애자들은 타인과 쉽게 다투고 완고하며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매우 세요. 또한 경직되고 비타협적인데요. 유머를 다큐로 받는 늘 엄근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잘 품으며 한번 원한을 품으면 절대로 잊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 한번 등지면 자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감정 표현이 냉정해서 비꼬거나 잘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 뭔가 있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쟤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화내야지, 어떻게 참고 있어? 자신의 적대적인 반응을 합리화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남이 자신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조롱하는 것은 아닌지,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또한 성공에 대한 욕망과 야심이 매우 강한데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여겨서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비밀에 쌓여있고 음슴한 느낌이 들죠. 항상 타인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공경에 대비하기 위해 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편집증 성격 장애자들은 항상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을 들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군인과도 같은데요. 이것이 지나쳐서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히는 사람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서 과다하게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칼날을 세우고 있을까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어가 곧 공격이 되는 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망상장애 혹은 조현병과 편집적 성격 장애가 다른 점은 망상이나 어떤 사고의 형태의 장애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편집 성향의 심각성에 따른 인지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안쪽으로는 정상인으로서 가끔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착각이나 오해로 인한 의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정상인들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편집 성향 성격으로 규정 지어지는데 자주 의심하는 성격의 스타일을 가지는 경우를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의심병 있어, 사람을 못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원에서 보시면 편집성 성격 장애가 나와요. 이 편집성 성격 장애부터는 DSM-5의 정신
장애로 간주됩니다. 의심하는 성격 스타일이 사회 부적응을 초래할 만큼 매우 강한 경우 진단을 내리게 되죠. 편집성 성격 장애는 흔히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형성되어서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 망상장애나 조현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후 정신병이 호전되어도 성격은 남아 있습니다. 의심이 망상 수준으로 1개월 이상 지속된 망상 체계를 보일 경우 망상장애로 진단되며 1개월 이상의 망상과 6개월 이상의 조현병이 있을 경우 망상형 조현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살펴보시면 편집증은 가끔 의심하는 수준에서 조현병의 망상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집 성격 장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주로 쓰는 방어 기전은 투사와 부정, 반동 형성, 투사적 동일시, 합리화입니다. 여러분은 편집성 성격 장애 하면 의심과 불신, 경계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DSM-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A.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이 있으며 이는 성인기 초기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7가지 항목이 있는데 1번을 보시면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2번을 보시면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의로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오픈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정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밀도 듣게 되면 또 비밀을 지켜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편집적 성격 장애 환자들은 나의 조그마한 정보가 나쁜 쪽으로 유출되어서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위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데요. 모욕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경멸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을 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내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해보지 않고 일단 딱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낸다든지 같이 되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성 성격 장애는 어떻게 간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자아동질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편집증적인 면을 부인하며 단순히 분노 조절이 어렵다, 대인관계가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치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신치료는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서 초반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히 편집성 성격 장애인 경우 그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치료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친한 행동을 하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검사나 절차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사전 지식, 다가올 변화, 약물 부작용, 지연 이유 등을 예고하지 않으면 또 의심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미리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시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단순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초반에 지지적 정신치료로 신뢰를 형성하고 그 뒤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찰할 수 있는 통찰치료,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인지행동치료를 개입할 수 있어요. 약물치료로는 불안이나 초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불안제가 사용되기도 하고 인지나 지각장애, 특히 망상적 사고가 나타나면 소량의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조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